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아재입니다. 백진이 안재현 주연의 진짜가 나타났다. 리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매회 챙겨보며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까 즐거운 상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두 가지 예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상은 괜히 나오는 복선은 없다. 하늘이는 공태경 딸이 맞다. 일단 저도 드라마를 쭉 지켜보면서 설마 하늘이가 공태경 딸이 맞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공태경 딸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의 주제였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가 나타났다의 주제는 한 사람이 가짜이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결국 진짜가 되는 그런 인간애가 듬뿍 담긴 주제이기에 결국 하늘이도 공태경의 아이가 아니지만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거다 생각한 거죠. 가족이 꼭 핏줄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의미. 그래서 공태경이 자신의 아들이 아님에도 끝까지 품으려는 공찬식의 모습도 보였고, 공천명도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만들려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태경이 진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그래, 딱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바로 1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등장한 공태경이 친부일 수 있다는 복선. 우선 가장 처음 등장한 복선은 자동차였습니다. 김준하와 공태경의 차가 똑같다는 설정. 그런데 솔직히 1회에서 이걸 봤을 때는 그저 오연도와 공태경이 이어지는 계기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준하와 공태경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 살던 집까지도 같은 호텔 위아래층이라고 하니 차가 같은 게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럼 과연 1회에서 연두가 공태경의 차에 낙서를 한 게 공태경과 오연도를 이어주는 것 말고 뭔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헷갈림. 제작진이 그 낙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헷갈림이었을 수 있는 거죠. 차가 헷갈려 공태경의 차에 낙서를 한 덕분에 두 사람이 이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있었을 헷갈림에 대한 힌트로 그런 복선을 깔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이가 생기던 날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연두가 방을 헷갈렸고 공태경과 하루를 보냈다. 그럼 이인옥이 연두에게 태경이와의 만남에 대해 물었을 때 오연두가 원나잇이요 라고 얘기한 떡밥도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었던 것이고, 연두 대신 입덧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태경이 모습이나 이인옥 음식만 입에 착착 달라붙던 연두의 먹덧도 굉장히 중요한 복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진짜 하늘이가 준하의 아이라고 드러나면 저 많은 복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순히 하늘이의 아빠가 공태경으로 보이게끔 하려던 메커핀으로 생각을 하려 해도 그 양이 너무 많죠. 단순히 태경이의 대리 입덧이나 연두의 먹덧만으로도 시청자를 속이긴 충분합니다. 굳이 같은 차, 같은 옷, 같은 호텔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었을 거란 거죠. 그럼 제작진은 왜 하늘이가 태경이의 아이일 수 있다는 복선을 깔았을까? 저는 이게 진짜가 나타났다의 마지막 반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공태경과 오연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김준하는 아무리 지가 친부라도 하늘이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더 글로리 생각나시죠? 전재준이 예솔이가 자기 딸인 걸 알게 된 후 하도영에게서 예솔이를 뺏어오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대한민국 법에 대해 상욕을 하며 그저 예솔이 주변에 머물기만 했죠. 김준하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재준에 빙의되어 부성애가 막 끌어오르고 있죠. 연두고 하늘이고 다 빼앗아 갈 것처럼 눈이 벌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두와 태경이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럼 그냥 전재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만약 하도영과 박연진이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전재준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지금 김준하는 그런 전재준이 하고 싶었던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캐릭터가 있는데 갑자기 김준하가 착해져서
내가 양보할게 태경아. 내 자식 잘 키워줘. 이럴 일은 없을 테니 앞으로가 걱정이 될 수밖에요. 특히 외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연두 뱃속에 하늘이가 있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 아기가 나오고 나면 할 일이 많을 거란 얘기. 아마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죠. 제일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해서 자기 자식이란 게 확인되면 하늘이를 찾기 위해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걸 겁니다. 당연히 김준하가 친부라면 연두 입장에선 치명타인 거죠. 엄연히 준하도 친부로서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준하가 착해져서 양보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 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반전뿐입니다. 막 눈이 벌게서 유전자 검사를 딱 했는데 친자 불일치가 뜨는 거죠. 그리고 공태경 유전자로 검사하니 친자일치가 딱 뜨게 되고요. 김준하는 졸지에 멍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당연히 태경이와 연두도 멍해질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마지막 친부 대반전. 남의 자식 가진 채로 공태경과 사랑을 한 줄 알았더니 지극히 정상인 관계였던 것. 가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진짜였다. 하지만 공태경은 가짜일 때도 진짜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었다. 훈훈한 마무리. 김준하와 더불어 또 수작질 하려던 장세진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지고 공태경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엄마 아빠 이혼까지 시켰는데 완전 세대는 거죠. 남은 회차가 16회 정도니까 응급실의 딸기 찾기와 이런 내용이 잘 버무려지며 끝나지 않을까요? 아참, 은근실의 딸기의 정체에 대해 다들 강복님을 예상하시던데 저도 딱 강복님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은금실은 공찬식이 기억도 못할 때 딸기를 양녀로 보냈다 했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없는 집에서 딸기를 받아줬겠죠. 만약 자식이 있는 집에 양녀를 갔다면 나이가 비슷한 오빠나 언니, 동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강복님은 그런 형제는 없고 16살 차이 나는 강대상이 동생으로 있죠. 저는 이 나이 차가 힌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서 딸기를 양녀로 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늦둥이로 강대상을 가졌거나 혹은 강복님을 양녀로 키우다가 아들이 필요했기에 느지막이 한 명을 더 입양했거나 그래서 강복님과 강대상의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는 것이고 둘은 친남매지간은 아니지 않을까. 현재는 아름다워랑 똑같아지는 거죠. 딸기가 강복님인 게 밝혀졌지만 연두와 태경의 결혼을 위해 호적 정리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하게 진짜 가족이 된다. 과연 이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드라마는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재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